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롭게 찾아온 고수익 작전 타임 김성입니다. 자, 오늘부터 함께할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는요. 시장의 키워드부터 종목까지 우리의 투자 작전을 치밀하게 한번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시장이 흘러내리는 걸 보면서 아마 실망스럽고 혼란스러워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때를 좀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저희가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작전 키워드는 공매도 공방전 그리고 디램 슈퍼사이클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나타난 거센 공매도 공방전과 꿈틀거리는 디램 가격 슈퍼사이클이 시작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는 종목 리포트와 허반석 위원의 시선으로 바라본 현대로템 분석해봅니다. 하치기의 고수익 작전 타임, 오늘 고수익을 위해서 고해볼 종목 무엇일지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투자 작전으로 1시간 꽉꽉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국내외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고 투자 작전까지 세워보는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브리앤코리앤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신승용 대표와 함께할 텐데요. 자, 오늘 가져오신 작전명이 궁금합니다. 작전명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작전명 공매도 공방전입니다. 자, 지금 우리 시장에서도 공매도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뉴욕 증시도 최근에 공매도가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게임스탑과 AMC 등 일부 종목들에 대한 투기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지금 시장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어떤 작전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난주 미국 시장 그리고 우리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줬었던 투자 심리 변화 요소라 하면 결국은 공매도에 따른 이에 따른 수급 심리가 과연 어떤 방향을 보일 것인지 그리고 지난주에 보였었던 글로벌 시장 그리고 우리 시장 내의 변동성의 여파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이번 주 매우 중요한 핵심 시장의 방향타 역할 중에 하나가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먼저 결론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린다라면 공매도 공방전의 시작과 끝은 결국은 버블 심리에 대한 경계 심리다. 경계다라는 부분. 버블에 대한 경계 심리가 시장 내에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공매도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 영향으로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짚어보고 싶습니다. 공매도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의문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결국 공매도를 하는 부분, 그 이유는 어떤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견이 전적으로 다르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라는 투자 회사가 있다라면 A라는 투자자는 A를 사고 싶은 것이고 또 다른 편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는 B의 지금 현재의 주가가 생각보다 너무 높게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그 수익을 얻고자 위해서 공매도를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 투자 심리의 이견 차이, 투자 의견의 이견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 여기서 순매수를 했었던 투자자들의 의견이 맞다라면 이는 바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소프트 랜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만약에 공매도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면 시장은 곧 버블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 시장에서는 버블로 넘어가지 않고 실적 장세로의 소프트 랜딩을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에 대한 잣대, 밸류에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두 가지 요소 그리고 시장 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두 가지 요소 뭐니 해도 유동성이라는 부분 한 가지와 실적이라는 부분 한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매번 FOMC
그리고 매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사실은 다소간 의문의 눈초리를 계속해서 던지게 되면서 유동성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실적의 개선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놓고 유동성과 실적 사이에서 이 교집합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이 부분들이 시장을 이끌어 나가주기를 바라는,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시장은 밸류에이션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펼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된다라는 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난주 미국에서 공매도발 변동성이 생겼고 우리 시장 역시 공매도발 변동성에 의해서 영향권 안에 있는 그런 상황들 생각을 해본다라면 공매도가 생긴 가장 큰 부분 결국 버블 경계 심리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본다라면 결국은 아직 실적 장세로의 진입이 안 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 유동성 장세의 말미와 실적 장세의 초입 이 사이에서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 결국은 실적 장세 이전, 유동성 장세 말미, 결국에는 어떤 그 종목별 실적 중심의 종목별 차별화 전개가 너무도 확실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지금 현재 유동성이 상당 부분 지속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최소한 올해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재 유동성 전개 부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부분. 단 실적 개선이 계속해서 나타나줘야 될 텐데 그 실적 개선이 나타나는 업종들 중심으로 한 종목 차별화가 너무도 확연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렇다면 일단 유동성의 지속이 확실하다면 하락장으로의 진입은 분명히 아닐 것이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다소간의 차익 실현 매물과 저가 매수라는 어떤 그 서로 간의 힘겨루기 양상이 진행이 되면서 유동성의 지속, 실적의 개선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면 일단 시장은 그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기에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도기 측면에서는 당연히 업턴 사이클로에 진입이 되고 있는 산업군에 대한 관심 그리고 계속되는 추가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계속 등장이 되고 있는 산업군에 대한 관심이 분명하게 필요해 보이는 그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집중해 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필요할 텐데 여기에는 당연히 반도체가 그 중심점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5G 그리고 2차 전지, 자율주행, 친환경 그리고 경기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 기대 속에서 원자재주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일단 지금 최근에 계속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이 공매도에 대한 공방전, 좀 시장에 대한 버블에 대한 경계 심리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계속 유동성이 시장을 떠받치고 그리고 이제는 뭐 코로나19 사태가 조금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되고 하면서 뭐 경기 개선에 대한 그런 확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증거들, 확실한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시장이 좀 원한다고 해석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 구간에서 업던 사이클로 진입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이런 작전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두 번째 또 다뤄볼 작전명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디램 슈퍼 사이클입니다. 자, 이제 디램 가격이 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모바일 디램 가격도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또 모바일뿐만 아니라 PC와 서버 디램 가격도 올라올 거다 하면서 슈퍼 사이클 예고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서는 작전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너무 명확하게 디램 가격의 장기 계약 고정 장기 거래 가격의 어떤 그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미 주요 언론들을 통해서 접하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고정가격 1월 고정 가격이 5.3%가량 상승을 하면서 이제 확실하게
D램 슈퍼사이클에 진입하였다라는 신호로 해석하는 어떤 그 산업계 전반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결국 D램 가격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줄여서 D램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수요가 늘어나서 D램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느냐. 소위 말하는 디맨드 풀에 의한 가격의 상승이냐, 코스트 푸시에 의한 가격의 상승이냐. 너무도 긍정적인 면에 수요에 따른, 수요 증가에 따른, 디맨드 풀에 따른 그런 가격 상승이 지금 현재 D램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우리가 눈여겨봐야만 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D램 가격이 상승을 전환했다. 거기에는 핵심 배경은 결국은 수요 증가다라는 점. 대형 서버의 투자가 다시금 재개하면서 서버용 D램 가격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PC와 텔레비전의 어떤 그 교체 사이클에 바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D램 가격의 상승이, 가전제품의 어떤 그 교체 사이클 진입을 하면서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한 가지 최근 애플 컴퓨터, 애플의 어떤 그 수요, 아이폰 12의 어떤 그 매출 증가, 최근에 애플 지난주였죠? 4분기 사상 최대의 실적 100조 원의 어떤 그 실적을 만들어내면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만들어내면서 결국은 스마트 기기의 수요 폭증, 이를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다. 일각에 의하면 2021년 올해 글로벌 수요, 스마트 기기 수요량 9% 이상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증,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D램 서버용, 그리고 PC용, 그다음에 스마트 기기용, 이 세 가지 모두에서 폭발적인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여겨지게 되면서 D램 슈퍼사이클로의 진입이 너무나도 확실히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일각에서는 D램의 올해 공급 부족 사태도 지금 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수요, 공급은 407억 기가바이트임에 반해서 수요는 약 한 5억 기가바이트가 넘는 412억 기가바이트로 전망이 되면서 공급이 너무나도, 수요와 공급이 타이트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앞서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발표된 애플의 어떤 그 분기 실적, 사상 최대의 분기 실적의 핵심 배경, 이 부분을 좀 따져보게 된다면 앞으로 IT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그 성장성, 이 부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지난주 발표된 애플의 사상 최대 실적, 여기에는 당연히 그 배경에는 애플에 대한 충성도와 애플이 특히나 지난 분기에 추구를 했었던 프리미엄 상품 전략, 이 부분이 확실하게 통했다라는 쪽으로 인식이 되면서 반도체의 수급, 반도체의 수요를 급증으로 이끌어내는 어떤 그 핵심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분명하게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애플 역시 상징성이 하드웨어 회사에서 이제는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서비스 회사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점. 그 이야기는 하드웨어의 매출 비중이 줄어들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 근데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의 기반은 결국은 메모리 D램과 시스템 반도체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 분명하게 컨텐츠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애플 TV 앱을 계속해서 구가하기 위해서는 서버용 D램이 분명하게 필요한 그런 상황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미래성장 로드맵을 전기 자율주행차로, 흔히 말하는 애플카로 명명을 하면서 결국 이 부분은 이종 업종 간 결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와 IT의 결합, IT 속에서도 메모리, 비메모리,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결합,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소프트웨어와 배터리 그리고 인포테인먼트까지 아우르게 되는 애플의 충성도를 기반으로 한 미래 성장 먹거리에 대한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얻는 힌트 분명히 있습니다. 반도체와 5G 그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이 옆에 있는 파생되는 기업군들, 반도체 부품, 반도체 장비, 그리고 5G 부품, 5G 장비까지 아우르게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의 수급은 당연히 타이트하게 갈 것이고,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스마트 기기나 서버, PC, 가전에서의 수요 폭증,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역시 공급 부족을 지금 현재 상당 부분 경험을 이미 하고 있다라는 점. 콘솔 게임 업체, 뭐 닌텐도랄지 이런 데서 상당히 수급,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급 타이트를 직접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미 시장 내에 알려진 그런 상황이고요. 자동차 업종에서도 역시 메모리, 비메모리, 자동차용 반도체에 대한 수급 타이트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미래, 그리고 앞으로 D램,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인 시스템 반도체까지 결국은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슈퍼 사이클 다가온 것은 아닌가. 점점 그에 대한 어떤 확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슈퍼 사이클로의 진입 거의 확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자동차 반도체의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공장들이 가동을 못하는 이야기들도 나왔었는데 여기에 이어서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이 메모리 반도체까지 올해는 좀 반도체 업황이 슈퍼 사이클이 예상이 된다. 이와 함께 부품과 장비 업종에 대한 관심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은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해봐야 될지 들어보죠. 예, 전체적으로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작전명 2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바로 공매도의 방향성이라는 것 한 가지. 그리고 반도체 산업군 중에서는 우리가 반도체 D램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로의 진입을 암시하고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힌트. 그렇다면 시장 반도체가 슈퍼 사이클로 진입한다라는 이야기는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그런 확증을 줄 만한 그런 어떤 힌트이기에 충분하다. 다만 시장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어떤 유동성 훼손이랄지 결국은 버블에 대한 경계감 이런 부분들이 공매도의 향방, 공매도의 방향성에 의해서 공매도가 과연 어떤 부분까지 확산이 될지, 영향은 어디까지 미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의 영향력으로 결국은 유동성에 대한 훼손 또는 버블 경계 심리가 얼마만큼 시장 내에 나타나게 될 것이냐가 결국은 이번 주 시장을 판가름짓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난주 미국 금요일 시장 마감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3대 지수 모두 2%대의 어떤 하락 마감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2가지 요소를 꼽아본다라면 공매도에 대한 우려, 결국은 공매도를 놓고 의회에서 어떤 청문회를 열리게 될지 그리고 공매도의 영향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결국은 버블 붕괴 내지는 버블에 대한 경계 심리가 늘어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증시의 유동성 훼손에 대한 우려감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부분이 고스란히 시장에 하락으로 나타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배경이었다라는 부분 우리가 인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백신과 관련된 실망감 또는 노이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주중 내내 백신의 어떤 접종 지연 소식이랄지
그리고 그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이랄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그 코로나 방역 강화 조치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경제 개선에 대한 지연 심리로까지 확산이 되어지면서 시장 내 다소간 우려감으로 작용을 했다. 근데 그 중에 특히나 지난 주말 시장을 좌지우지했었던 존슨앤존슨의 백신 이 부분에 어떤 그 3인상 결과가 다소간 좀 실망감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그동안 존슨앤존슨의 백신은 사실상 1회 접종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내 또 다른 제2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그만큼 기대감이 컸었는데요. 실질적인 백신 접종 효과, 3임상 결과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좀 줄어들게, 좀 실망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백신과 관련된 다소간의 실망감 또는 노이즈가 시장의 투자 심리를 조금 좀 둔화시켰다, 악화시켰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을 그대로 우리 시장 이번 주 그리고 오늘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상당히 첨예한 관망 심리가 우리 시장에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공매도로부터 야기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버블에 관련된 경계 심리가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방향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호재가 있고 부정적인 악재가 있습니다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요소들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따져보게 된다면 주요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동성과 실적, 소위 말하는 버블 경계감이 이번 주 매우 중요한 투자 심리를 좌지우지할 핵심 이슈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과연 규모가 축소될 것이냐, 축소가 안 될 것이냐, 소위 말하는 바이든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떤 그 노이즈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그리고 어떻게 미국 의회에서 방향을 갖게 될 것이냐. 세 번째는 변종 코로나와 어떤 그 백신 효과, 소위 말하는 백신 노이즈가 시장 내 다소간 조금 불안감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시장 내 다소간 어떤 그 상승을 가로막을 만한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점.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결국은 유동성과 실적, 이 속에서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유동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 보입니다. 지난주 있었던 FOMC, 이 속에서도 시장 내에 계속되는 확신을 주었음에 분명하지 않을까라는 최소한의 시장 버팀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실적 장세로 너무나도 뚜렷하게 넘어가 봐야 될 텐데 그에 대한 어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4분기 실적일 것이다. 이번 주 관심을 가질 만한 것 중에 4분기 아마존과 구글의 실적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시장 내 영향을 미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일단 종목 차별화가 심화될 것을 좀 대비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결국 4분기 실적이 진행이 되면서 밸류에이션의 부담을 버블에 대한 경계 심리가 완화될 것이냐 아니면 더 강화될 것이냐 이 부분이 결국은 시장 투자 심리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실적 장세의 소프트 랜딩을 기대해 본다. 근데 그에 앞서서 확실한 기업군들, 확실한 산업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포트폴리오를 좀 압축을 해 나가야 될 텐데 거기에는 그 슈퍼 사이클로 진입을 하고 있는 그리고 긍정적인 업턴 상향 사이클로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업종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결국은 그 부분이 반도체와 2차 전지, 5G와 자율주행이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압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이번 주 살펴봐야 될 글로벌 이벤트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미국과 중국에서 발표가 되는 이번 주 1월 달 PMI 지표, 서비스업 그리고 제조업에 대한 PMI 지표 각각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 아마존과 구글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꼭 기억해 두셨다가 그 실적에 따른 시장 전개 방향성. 지금 현재 시장의 핵심은 유동성과 실적. 결국은 공매도도 버블에 대한 경계 심리에서 야기되었다라는 그런 부분들 꼭 마음속에 두시면서 이런 이벤트들 계속해서 챙겨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주요 이슈와 대응 전략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리앤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 키워드로 보는 투자 작전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휘뚜루마뚜루 쏟아져 나오는 증권사 리포트들. 우리가 투자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이런 리포트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과연 다 믿어도 되는 것일지 IR 분석의 신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만나보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이제 매일매일 저희와 함께 하게 될 텐데요. 먼저 각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리포트들의 의도가 있는 리포트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있는 팩트 그대로 전해주는 리포트들도 있는데 그러한 리포트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시각으로 각 리포트들에 대한 산업 동향이나 기업에 대한 소식들 모두 다 함께 볼 수는 없지만 제 눈에 띄었던 리포트 그리고 이 리포트는 짚고 넘어갈 만한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함께 체크를 하면서 제 시각에서 바라보는 해석, 의견, 이야기들을 함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굉장히 또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가져오신 종목 리포트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입니다. 현대로템, 실적은 일장일단 큰 그림을 보자라는 제목의 매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과연 이 리포트 저희가 어떻게 살펴봐야 할지 허반석 위원의 시선이 궁금합니다. 자, 이 내용 어떻게 지금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네, 오늘 리포트는 대신증권에서 실적은 일장일단 큰 그림을 보자라는 리포트입니다. 리포트를 제가 이렇게 띄워놓고 일단은 하이라이트를 좀 해놓았습니다. 목표 주가를 2만 원에서 2만 4천 원으로 상향한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하나는 PBR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구조조정이 완료되고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분 이제 완화가 되었다라는 그런 부분들. K2 전차 이런 이야기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산 회복, 수주 잔고가 증가했다라는 이야기들로 목표 주가를 일단 상향한 보고서는 한 번쯤은 보셔도 좋다.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적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20년도 4분기 실적 흑자 전환했다라는 이야기는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이 세 분야로 나눠본다면 먼저 철도입니다. 철도는 KTX 이음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분산형 동력 제공을 하는 그 KTX 이음 부분을 포함해서 수주 잔고가 증가했고 매출액 또한 전년 대비 36% 이상 증가했다라는 이야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매출액 부분에 있어서는 컨센서스 시장의 전망을 11% 이상 상회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K2 전차를 비롯한 방산 분야에서도 매출액이 2,400억 이상 전년 대비로 따진다면 50% 이상 증가한 그런 흐름까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랜트 사업인데요. 플랜트 사업은 전년 대비 20% 증가를 했고요. 1,450억 원의 매출액은 기록했지만 전년 4분기에 비하면 30억 원 줄어든 그런 영업이익을 보였습니다. 적자 부분으로 원가율이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저가 수주를 받았던 그런 적자 공사들을 이제는 종료하고 떨쳐냈다라는 이야기 있고요. 현대로템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수소, 현대자동차 그룹의 수소 계열을 한 축을 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수소 추출에 대한 부분이죠.
리포머 사업이 20년도에 100억 원 매출이었지만 21년도에 600억 원의 매출을 목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철도, 방산, 플랜트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딱 보기 좋게 정리해 놓은 리포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여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 그림을 보자라는 건데요. KTX 이음이죠. 정부에서도 KTX 70조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외에도 중고속 열차 확대에 대한 수혜 부분이고요. 말씀드렸듯이 현대자동차 그룹 자체의 수소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산 분야 K2 전차가 앞으로도 수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목표 주가를 상향했던 그 근거가 이 세 가지에 녹아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조금 더 제가 주의 깊게 그리고 좋았던 부분은요. 이 컨퍼런스 콜의 주요 질의응답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요. 매출액 증가분에 대한 부분, 그래서 회사 측 답변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매출액이 증가는 했지만 지체에 대한 단발성 마이너스 이익분에 대한 부분들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가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랜트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지체금이 발생을 할 텐데 이미 충당금으로 적립을 해놨습니다. 라는 이야기, 자신 있게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고요. 그 뒷부분에는 KTX 이음에 대한 이야기 꾸준하게 나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2025년까지 70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70조 원을 투자를 하는데 70조 원을 투자함에 있어서 이미 GTX와 관련된 부분들, 그 GTX와 관련된 부분들을 포함을 하더라도 올해 120량 정도의 발주를 우리 현대 로템에서 수주를 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예상이 된다. 그 부분으로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죠. 수소 리포머 플랜트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간 20대 리포머 생산 가능한 공장을 현재 운영 중이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년도엔 100억을 수주했지만 올해는 600억을 목표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부분 또한 마지막으로 정리함에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서, 미국 증시에서 기업들이 내년도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에 투자자들은 많이들 실망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매출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투자자들은 자신이 없어서 지금 그 부분을 표시하지 않는 건가라는 의문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2021년도 수주 가이던스 철도 부분에서 1조 8천억 원부터 2조가량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방사는 7천억 원에서 8천억 원, 플랜트 부분으로 수주가 포함될 텐데 3천억에서 4천억 정도를 가이던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주 가이던스를 조금 더 면밀하게 공시자료에 조금 보여줬는데요. 이 공시자료를 보면 대만, 철도, 그리고 GTX죠. 현재 진행 중인 부분, 그리고 싱가포르, 그리고 호주, 그리고 철도에서만 이제 7조가 넘어가고요. 방산 분야에서는 K2 전차, 그리고 장애물 개척 전차, 차류는 장갑차, 현대로템이라고 포털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들 나와 있으실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랜트 부분인데요. 플랜트는 이 세 가지 이외에 앞으로 수소 리포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나은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포트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시청자분들과 함께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 현대 로템의 주요 수주 내역을 조금 면밀하게 대신증권 리포트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자라고 한다면 도시철도 9호선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이야기가 나왔고요. 앞쪽으로 제가 수주일자에 대한 부분들을 하이라이트 해놨고요. 우측으로 종료일에 대한 부분들을 하이라이트 해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종료일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21년도에 종료되는 계약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러나 앞부분으로 수주 일자는 이미 2019년도인데 이 종료 일자가 2021년 이후인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엔 수주 잔고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싱가포르 사업, 그리고 방글라데시, 호주 이런 부분들, 그리고 대만에 이르기까지 수주 잔고에 대한 가이던스가 굉장히 면밀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최소 2조 8천억 원부터 최대 3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차트로 이제 한번 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차트 상황으로 좀 돌아왔는데요. 2017년도 매출액이 2조 7천억 정도였습니다. 2015년도는 3조 700억 정도였는데요. 그 부분 고점 영역대들을 한번 표시를 해보면 약 22,000원 권역이고요. 현재 시장의 혼란으로 인해서 횡보가 예상됐던 그 부분이 약간 그 2016년, 17년도와 견주었을 때 비슷하지 않나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2017년도에 매출, 영업이익이 반영됐던 이 상반기, 18년도 상반기의 최대치가 4만 원 이상을 돌파했던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혼란한 시장에서 조금 각 보유 종목들의 체력을 테스트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란한 상황 속에서 체력을 테스트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 부분을 현대로템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차트가 하락과 상승을 번갈아 가면서 하고는 있지만 현 구간에서 이 하락분 그리고 다시 횡보해주고 있는 부분들, 저위험인가, 고점에서 잡는 차트인가, 아니면 현재 모아갈 수 있는 차트인가에 대한 부분들. 저는 방송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죠. 15,000원, 16,000원 구간에 최초로 현대로템을 추천을 드렸고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드리는 체크리스트를 보시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숫자상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주 잔고가 적어도 2조 8천억에서 3조 2천억가량 보유하고 있다라는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이끌 가시적 모멘텀이 있는 기업인가 살펴보시면 수소 리포마 사업과 방산, 그리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KTX, 이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체크리스트에 부합하는 기업인가 아닌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 대신증권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팩트로 승부한 리포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속이 시원해지는 사이다와 같은 리포트를 본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이다 같은 리포트나 아니면 의도가 조금 뻔하게 보이는 리포트나 그런 부분들을 제가 분별하되 제 시각에서 일정 부분 해석하고 분석하고 의견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 현대로템 매수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대신증권에서 발행한 리포트였는데 일단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수소 모빌리티 확대 모멘텀도 받아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수조 확대 전망까지 함께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허반석 전문위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시간 통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씩 리포트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떤 내용을 봐야 할지 그동안 리포트를 읽어내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리포트를 읽어내는 눈도 같이 길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하체기의 고수익 낚아채기 시간입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제 포트폴리오를 한번 채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이 시간 매일매일 함께하면서 이 시장을 통해서 같이 숨쉬려고 마련한 코너인데요. 자, 종목 낚아채기 진수 샘플러스 하체기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체기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새롭게 지금 시청자 여러분의 개편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서 하체기 전문위원도 저희 조금 빠르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위원님께서 소개하는 종목들을 제가 개장 후에 매수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 포트폴리오를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좀 약간 책임감을 갖고 잘 좀 구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저하고 앵커님하고 합이 정말 중요한 그런
프로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네. 앵커님께서 좋은 수익 나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져온 종목들 궁금한데요. 한번 바로 꺼내 주실까요? 네, 제가 앵커님을 위해서 떡밥 종목 3개를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썬데이 토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전에 2000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모바일 게임 쪽에서의 붐이 일어났던 바로 애니팡을 만들었던 게임 업체가 좀 되겠는데, 과거에 이제 주가의 좀 흐름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은 2014년도에 정말 급등을 했었죠. 초급등을 하고 나서 현재 장기간에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한데, 근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 간의 통화가 이뤘었죠. 21년부터 22년까지 한중 문화 교류회가 좀 되겠다라고 선포를 하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그거 외에도 이 회사가 어떤 실적이 안 나온 게 아니라 실적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연간 단위로 좀 봤을 때 2015년도 797억이 나온 뒤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도에 잠깐 2017년도에 빠졌지만은 지금 2018년도부터 해서 또 2019년도, 2020년도 보시면은 올해 작년부터죠. 2020년도, 21년도, 22년도에서 꾸준하게 지금 매출액이 성장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썬데이 토즈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서 실적이 올해하고 내년에 좀 좋아지는 흐름을 봤을 때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또 바닥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종목은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좀 되겠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이죠. PACS 솔루션을 전문 업체로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좀 되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국내 시장에서의 점유율 1위를 좀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인도네시아의 회사에 좀 첫으로 이 회사가 좀 진출했다. 그래서 루닌 회사와 가서 인도네시아 종합병원에 진출을 하는 그런 회사가 좀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코로나 이 시국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계속해서 원격 진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의사협회하고 뭐 대한 의사협회 이게 양쪽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 한쪽 같은 경우는 해야 된다고 한쪽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국내 시장 좀 늦었죠. 일본이라든가 미국, 중국 같은 건 이미 이 원격 진료에 대해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국내 시장도 앞으로는 이쪽으로 좀 규제가 좀 풀려가지고 시장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이유는 우리나라도 좀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는 나이가 먹게 되면 아무래도 병원에 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 우리가 의료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만들어져야 되겠고 또 응급한 환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은 위기가 오히려 더 크게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원격 진료가 되게 되면은 의료에 있어서 골든타임도 쉽게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해서 앞으로도 이제 헬스케어 가는 부분에서 모바일 쪽으로 계속해서 진화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현재 계속해서 좀 빠지면서 주봉을 봤을 때도 바닥에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가 된다. 당분간 계속해서 좀 바닥에 유지를 하면서 어떤 이슈가 좀 나온다 하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서전 기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고압, 저압 수배 전반이라든가 전동기 제어반, 그 다음에 자동 제어반을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돼서 전력 설비, 전기 배선 쪽하고 연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최근에 한국은행하고에서의 계약도 좀 체결이 됐는데 42억 7,500만 원으로 좀 계약이 되면서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7.01% 좀 잡혀 있다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25년까지 해서 스마트 시티 사업에 대해서 10조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가지고도 우리가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앞으로 요즘은 이제 이런 전력 같은 경우도 모바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또 어느 시간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또 요일별도 어느 요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또 각 가정만의 전력 상품 이쪽 세탁기나 냉장고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각각 개별적으로도 우리가 전력 소비량을 좀 체크를 하면서 또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소비를 줄여야겠다라는 그런 부분, 진행형까지도 같이 연계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또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
지진 쪽, 안전지대가 아닌 쪽으로 계속해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도 계속해서 좀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회사가 규모 8.3급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배전판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기 때문에 소장 기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무 구조 같은 경우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매출액 같은 거 좀 증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50%에서 40% 선을 계속해서 유지를 좀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하채기 전문위원께서 오늘 세 가지 종목 썬데이토즈 그리고 인피니트 헬스케어 서전 기전까지 좀 꼽아오셨는데 저는 이 중에서 이 세 가지 떡밥을 던져주셨는데 이 중에서 저는 썬데이토즈를 한번 낚아보고 싶어요. 오늘요. 일단 애니팡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저도 왕년에 애니팡을 좀 즐겨봤었고요. 또 매출도 개선이 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종목을 한번 매수를 해보고 싶은데 제가 만약 오늘 시장에서 매수를 한다면 어느 선에서 매수해보면 좋을까요? 지금은 좀 시장이 조금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을 밀리는 그 관점에 두고 조금 우리가 매매를 좀 해보자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앵커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가격대는 28,000원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보다도 조금 낮은 가격대죠. 이 정도 가격대에서 좀 잡아보자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1,000원인데 28,000원이니까 조금 아마 오늘도 시장이 밀리게 된다면 전체적인 종목들도 좀 밀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장세가 숨고르기 나오는 그런 포커스에서 맞춰서 조금씩 뒤로 밀리는 걸 대비를 해서 우리가 한번 매매 타임을 잡아보자. 그래서 현재까지 정가였죠. 금요일에 22,450원이었는데 여기서 조금 밀리는 그 가격대에서 우리가 한번 잡아보자는 말씀 드리겠고,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만들었던 6월 23일의 가격이죠. 31,150원을 좀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손절 라인은 2만원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밀리게 되면은 종목들도 동반해서 같이 좀 충격이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딱 4% 선에서 짧게 잡고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일단 지금 썬데이토즈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밀렸을 때, 눌렸을 때 담아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종가가 22,450원인데 제가 28,000원에 담으려면 저 좀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만약에 이 정도 가격이 오지 않는다면 좀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을까요? 예,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 이틀 정도에 걸쳐서 아마 시장이 좀 뒤로 밀린다 하면은 아마 그 가격대까지는 올 수 있으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급하게 매매를 하면 오히려 실패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했던 가격대보다는 조금 더 한 템포 뒤로 밀려서 계산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안 들어온다 하면은 내일 들어오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수요일날 들어오면은 수요일날 그때 맞춰서 또 하셔도 충분히 우리가 좀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에서는 급하게 매매하면 오히려 실패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좀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접근하자, 급하게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견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매수 밴드에 오면은 제가 한번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시간 이렇게 제가 포트폴리오를 한 종목씩 차곡차곡 쌓아 나갈 텐데요. 이 수익률은 추후에 제가 종합적으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채기 전문위원은 잠시 후에 매매 시그널에서 또 만나기로 하고요. 자,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